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됐네. 자, 반갑습니다. 2달 만인가요? 네. 해본 년에 시원한 데 들어가서 서울 한번 신상. 자, 오늘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여러 과학자들 시장을 소개하는 과학자 윤리 과학자들 자기 주장을 해봅시다. 자, 정리해봅시다. 각 토론자들은 나와서 자기 주장을 3분 동안 3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각자 여기 어떻게 앉은 순서대로 하시겠나요? 아니면 또 가위바위보? 손을 들고 먼저 발표하시고 싶은 질문들 3분 동안 먼저 발표하실 분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이렇게면? 그리고 저희 두 분, 나머지 두 분 가위바위보. 그 다음 여기 승수랑 민석이도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먼저 4대강 사업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유역을 댐이랑 보를 설치해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 확보에 앞서겠다고 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전 첫 번째 주장, 첫 번째 발언에서 4대강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짚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일정한 기후상 수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장마 때 거의 모든 수자원이 밀집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을 내세웠던 게 한반도 대운하였는데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로 철폐되고 나서 내세운 공약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러 강에서 있는 농업 용수나 또는 다른 생활 식수 같은 것을 확보하고자 힘써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세웠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당시에 침체기라고 평가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책,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 미국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실시했던 뉴딜 정책 같이 실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힘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4대강 사업은 결국 경제적으로는 실패하고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4대강이 설립되고 건설되고 수자원 확보를 했지만 그 수자원은 굉장히 열악하고 좋지 않은 수자원만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수자원은 4급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 중에서 가장 최하급으로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식수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안 좋은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고 추진했던 이 4대강 사업도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허버트 후보 대통령과는 많이 다른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아까 미국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이것이 29년 경제대공황으로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에 들자 농업 부분을 살리고 그리고 후보댐 같이 이런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하면서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선을 깔고 그리고 전산망을 깔아가지고 좀 더 현대화, 근대화의 힘을 쓰는 것에도 주력화시켰고 그리고 미국의 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단지 4대강 하나만은 경제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했던 그리고 동조했던 과학자들의 태도입니다. 과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실패할 것이 명확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사업이 국정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3분 15초 발언했습니다. 예, 다음 발언자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강 사업에 관한 여러 과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그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준구 교수였는데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22조 원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에 관한 문제, 관한 비용과 거의 다 매년 들어가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 대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며 엄밀하게 계산하면 그 사업에 대해 편익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도전에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4대강 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준 교수인데요. 박선준 교수는 첫 번째로 4대강 사업 이후 강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늘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보호로 막아놓은 덕분에 수량이 증가하여 오염물질을 희석시켰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4대강의 쓰레기와 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치웠다는 이유로, 네 번째로 보호에 가둬놓은 물이 황토를 뿌리는 것과 같은 흡착 및 침강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15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이번에 세 가지 주장에서 첫 번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을 먼저 발표하고, 두 번째로 4대강에 대한 과학적 윤리를 두 번째로 발표하고, 세 번째로는 제 주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을 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이미 전문성 토론자가 해주셨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생략하고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교수들의 주장 중 대표적인 교수는 박석순 교수이고,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무엇보다 홍수를 막는 것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방방재청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에 홍수를 막기 위해 쓴 돈은 모두 5,334억에 달했지만 4대강 사업을 한 2011년에는 53억으로 100배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박석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홍수를 예방하는데 비용이 100분의 1이나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주영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박석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이점을 5가지를 발표했는데, 강에 쌓인 퇴적물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확실한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에는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홍수는 대부분 동쪽
지류에서 산간 쪽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서 홍수를 예방한다고 건드릴 부분은 본류 부분이었고 지류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실시해서 본류를 막아도 지류에 있는 홍수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태풍의 리사나 그런 태풍들은 모두 동쪽 지류 부분에서 홍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2분 55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할 것은 4대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첫 번째 토론자이신 정문정 토론자께서 4대강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 환경학자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였고, 또한 독일에서 만약에 그렇게 4대강 사업을 실시했다면 많은 언론이나 또 시민들의 구타를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강의 모습은 구불구불하고 또 잘 흐르는 강의 모습이지 곱고 직선의 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의 중요성은 물이 잘 흐르고 또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강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얘기한 4대강의 경제적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할 때 22조 원이 들었지만 그를 다시 재복구하려면 65조 원의 약 3배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영산강, 한강, 그리고 낙동강, 금강을 모두 합쳤을 때 재자연화를 시키려면 65조 원 이상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4대강 사업은 경제적 낭비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도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대강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해결 방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교수는 4대강을 되돌리려면 재자연화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도에 강에 대한 새로운 조약을 짜서 그것을 실행하고 또 망가진 강들을 복구하여서 우리나라와 같은 4대강 같은 상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조약을 세워서 영국에서 했던 조약을 참고하여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예전의 4대강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분 발언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정문정 토론자가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에 토론회나 또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모의 실험을 진행할 때 60분의 1이라는 모형 기준이
맞추지 못하였고 또한 60분의 1 기준을 맞추지 않았을 때에도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실험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나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주었는데 그 연구비의 차액은 거의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서울대 이중국 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점을 비판하며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200자 자신이 쓴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김승수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가 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컨돌프 교수라는 지질학자이자 강보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강 일부 준설 구간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에 대한 논문을 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일부 준설 구간에 퇴적물이 쌓이므로 이는 강 스스로 보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보건 능력을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화댐을 해체해야 한다고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하는 것이 4대강을 다시 재자연화시키는 방법이고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발언하셨습니다. 내가 비판 현재로서 한단 말일 때 말이기도 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곧바로 2차 발언 들어가. 2차 발언. 그럼 곧바로 2차 발언 시작해도 되겠나요? 전화가. 그럼 2차 발언은 어떻게 다른 수터를 할까? 같은 수터? 다른 수터? 원래 첫 번째 먼저 말하는 아니지. 손들어서 계속 하는 거야. 발표하고 싶은 대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발표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그리고 나머지 세 분도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죠. 여기. 강민석. 아니 그러지 말고 네. 자원자가 없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사회자가 임의 진행하시고 자원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앞서 순서에 먼저 발언했던 토론자가 먼저 발언을 했죠. 그러면 정문성 토론자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두 번째 발언에서 4대강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는 4대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4대강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4대강은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먼저 첫 번째로 4대강 사업이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말하길 댐과 돌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확보하게 되면 그 물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댐이 일본이나 다른 국가처럼 적은 경우에는 4대강은 굉장히 유용한 수자원 확보처가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는 낙수효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낙수효과는 기업에게 돈이 제공되면 그 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할 거고, 그러면 결국 서민들에게도 돈이 뿌려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4대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제공하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 거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더 살기 좋아진다 라는 경제적 이론을 계속 말하곤 하는데, 이런 이론을 말하면서 이제 4대강에 찬성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4대강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아까와 같이 처음에는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효과도 뛰어나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먼저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4대강으로 건설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수자원이 녹조가 많은, 또는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 수자원인데, 이는 어디에 갖다 놔도 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수자원을 쓰게 하려면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럼 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화시설로도 정화가 안 되는 굉장히 악질의 수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이 뛰어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은 아까 말했듯이 낙수효과는 현재에 와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경제 이론이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경제 이론이라는 측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으로 결국 얻어낸 게 20조 원을 가까이 들여가지고 댐을 설치했는데, 지금 4대강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가면 악취가 남는 공간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의 관점이 오고 가는 중입니다. 한 분 다쳐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로 4대강에 대한 과학자 윤리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실한 근거로 정책을 시행한 것은 과학적인 윤리에 어긋난다입니다. 정부의 입장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근거였습니다. 이 물 부족 나라라는 근거는 PAI의 그 연구 설문조사 자료 중 하나로 이것은 확실하지 못한 근거이고, 또한 입장 중 하나로 물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물 그릇을 많이 만들수록 물 그릇에 많은 물을 채워 넣을수록 수질은 좋아진다 했는데,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론에 따라서 확실하지 못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을 걸고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4대강에 반대한 교수들의 사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 김정욱 교수는 4대강에 찬성한 지지하는 교수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4대강 같은 개발 사업을 거부로 못하게 막아놓은 것을 이유를 다 알고 있으면서 권력에 아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주영 토론자가 말씀하신 서울대 이중구 교수도 경제학부 이중구 교수도 경제적으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양심을 걸고 그 4대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을 압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화이트리스트 교수와 블랙리스트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화이트리스트 교수는 총 258명으로 그들은 블랙리스트 교수들보다 연구 용역 기회가 더 많았고 그리고 평균 수주액도 4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4대강에 찬성하는 과학자들은 돈과 권력에 과학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과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받아놨습니다. 다음은 백지영 토론자 아까 순서대로 저는 과학 리플레이 책에서 나왔던 과학자들의 윤리 관점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4대강은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침묵을 한 과학자들이 많았고 잉하대학교 신명필 교수와 홍익대학교 강준목 등의 교수들은 아직까지도 4대강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KBS 연구 결과에 따르면 KBS에서 방송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찬성을 하는 사람의 수익과 반대하는 사람의 수익이 약 4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침묵을 깨고 사실을 말한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강민석 토론자께서 언급을 하셨던 이준구 교수는 2010년 4월 30일에 나는 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200자 원고지가 110여 쪽 분량이 되는 장문의 글은 양심에 대해 써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서민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4대강 사업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18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토론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발표하셨던 두 토론자에 이어서 책에 나온 과학자 윤리의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을 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양심을 지킨 과학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을 권력에 판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과학자들의 부패입니다. 첫 번째로 양심을 지킨 과학자에는 아까 김세현 토론자와 백주영 토론자가 언급해 주셨던 이중국 교수와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정욱 교수가 있습니다. 김정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세현 토론자가 얘기했듯이 권력에 아부했고 4대강이 애초에 22조가 아닌 50억에서 거의 100조까지 올라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하면서 권력에 아부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구 교수 같은 경우 자신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함으로써
4대강 사업을 실시한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또 과학자들에 대해서 완강히 비판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을 판 과학자들 같은 경우 김정욱 교수는 그들에게 권력을 아부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였고, 또한 몇몇 일부의 찬성하던 과학자들은 나중에 태세를 전환을 하여서 자기들은 녹조 상황과 또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라는 언어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의 교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상황 때 찬성한 과학자들의 연구비는 약 10.4억이었고 반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비 같은 경우 2.6억 정도로 약 4배, 5배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연구 용역의 상위 10명의 교수들을 보았을 때 상위 10명 모두 다 찬성 교수들이었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과학자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민석 토론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강 사업 당시 과학자의 윤리 실태와 그리고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교수와 박재원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꼭 실시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는 주제를 갖고 책을 쓰거나 또는 논문을 발표하고 인터뷰를 하며 찬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당시 모의 실험을 한 과학자들 역시 실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실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또한 연구비를 받으면서 횡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문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사람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또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언론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윤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4대강 사업 당시 과학자들의 윤리 실태입니다. 그 몇몇의 과학자들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을 자신이 복지를 받거나 또는 국가를 위해서 낸 세금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몇몇의 소수의 인원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손해를 보았고, 또한 그 4대강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공기질이 나빠지고 악취가 나며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또한 홍수 피해를 개선한다고 하였지만 홍수 피해가 개선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마지막 3차 발언 또 예요. 자, 그럼 마지막 3차 발언 할 텐데요. 먼저 발표하시고 싶은 분. 자, 정문성 토론자 먼저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마지막 발언, 3차 발언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논제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지금 여러 토론자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과학자와 과학자 윤리인, 아니 4대강과 과학자 윤리인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은 일단은 굉장히 처음 시작부터 수상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한반도를 대운하로 잇는다는 것이 실패하고 나가지고 갑자기 강에 보를 설치해서 관광 자원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사람들에게 논의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라면 이 4대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 올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고,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전 서울시장일 때 약 2년에 걸쳐서 청계천을 부분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러는데도 굉장히 성급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4대강, 우리나라의 가장 큰 4개의 강을 5년 동안, 대통령이 5년 동안 갑자기 댐을 설치하고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경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과학자들이 의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책임, 그리고 과학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윤리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윤리성을 가지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과학은 생명을 다룰 수밖에 없고, 그 과학적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고 윤리성,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에 참석한 과학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천연 기념물 또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사라지고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해서 과학자 윤리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 또는 돈, 권력, 정치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토론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저의 생각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엔 첫 번째는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파괴하고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이고, 두 번째로는 4대강 사업은 과학자 윤리에 어긋난 사업이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말처럼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고, 보라고 말하지만 댐과 맞먹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 현상과 같은 물속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수 죽어나가고, 물속 생태계가 녹조 현상은 플랑크톤이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물속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홍수 예방 기능도 실질적인 지류 부분이 아니라 분류 부분을 예방했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는 4대강 사업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과학자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과학자 윤리에 따라서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교수들은 모두 확실한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눈속임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입장은 살펴보면 근거도 불확실한 연구 자료였기 때문에 못 믿을 것이었는데, 서민들을 속이려고 양심을 팔고 찬성하는 교수들 때문에 저는 4대강 사업이 과학자 윤리에 어긋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백지영 토론자. 저는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첫 번째로 매우 낮은 경제학 효과를 보았습니다. 4대강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모두 31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총 편익은 6조 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이 비율이 0.1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약화되었습니다. 4대강의 보 16개 중 7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많이 약화되었고, 낙동강 상류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 염록세 종류 중 하나인 클로로필 A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라는 정말 간단하고도 명확한 지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업이 이번 4대강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양심을 지키지 않은 과학자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이런 사실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탓에 많은 과학자들이 침묵을 해왔을 것입니다. 물론 침묵을 했다는 것은 과학자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침묵을 깨고 사실을 말했다가 과학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연구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을 깨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리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침묵을 깨고 사실을 말한 과학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승수 토론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인 이명박은 짧은 기간 안에 대운하 사업을 갈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부터 완성되지 못한 사업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수들이 얘기하듯이 이는 22조가 아니라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개의 강에 댐을 설치하고 보를 설치하는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에 따른 많은 연구 결과와 그리고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집계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과학자들에게 돈이나 뇌물주를 주어서 비리를 저질러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많은 찬성 교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반대했던 교수와 찬성했던 교수의 연구비는 약 4, 5배 정도로 차이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안부터 어떻게 기후 변화를 막고 또 대처할지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근거로 국민들을 속였고, 또한 생태 변화를 어떻게 생태가 변화할 것인데 이를 대처할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주요 목적들을 실천하지도 못하였기에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을 속인 매우 불완전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30초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강민석 토론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럼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과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의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에 실패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실패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빙성 없는 예비조사, 그리고 각종 편법들, 그리고 많은 공금 횡령 문제, 그리고 엉뚱한 공사 장소, 너무 짧은 공사 기간, 그리고 너무 적은 예산,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4대강 사업은 실패할 사업이었고, 또한 결과적으로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컨덜프 교수나 또는 이중구 교수와 같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반대 운동을 하였던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는 이러한 행동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또는 사업 계획이 발표가 났을 때 대부분의 교수들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편의함과 과학계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립의 의견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의 교수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을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인터뷰 그리고 책, 논문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많은 문제들을 초래했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자들의 행동을 명백히 밝혀서 역사에 기록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25초 발언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가 어느 거예요? 응? 그렇지. 과학자 윤리 관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렇게 말을 했는가 보자. 내 3차 발언 내면 누가 했죠? 정윤성이가 발언한 내용. 정윤성이가 뭐 발언했는가? 크게 봐서 몇 덩어리 말했어요? 두 가지 말했죠? 앞부분에서 뭐 말했어? 그렇죠. 처음부터 수상되었습니다. 자, 이 전반부는 지금 3차 발언에 말하기로 적절할까 어쩔까? 적절하지 않지. 왜? 이건 1차 발언 때 이미 했어야 돼. 1차 발언 끝났어요.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 후반부 내용 뭐 말입니까? 주제문 후반부 주제 한번 찾아봐. 주행 말해봐. 후반부의 주제가 뭐야? 잘했지.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게 주제문이 없어. 이게 내가 정문생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읽어볼게요. 앞 끊기기만 하고 있어. 그렇지만 써야 될 건 저희가 썼는데 써보세요. 과학자를 의심했어야 합니다. 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야 하나요? 과학은 사람들에게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돼가지고 천연 기념물들이 사라지고 서민들 피해받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결코 권리 등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주제문이 없어요. 주제는 있겠죠. 찾아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제문. 정문생이가 맨 처음에 말한 부분은 두 번째. 이것은 아마도
주제는 이거야. 과학자들은 윤리에 어긋났습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결코라만 나왔지만 권리 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핵심 요점들이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이것도 좀 하나 주제가 되는 거야. 어느 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주제가 좋을 것 같아요. (2번) (1번) 다 주제가 될 만하죠. 근데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너무 뻔해. 논제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예요. 논제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좀 심화를 시켜야지, 구체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문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2단계의 주제문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자들은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권리 등을 권력이라고 했어요. 권력이었겠네. 권력을 위해서 다르지 말아야 한다. 이게 두 개의 이가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가지고 맨 처음 내세워야 돼. 두 번째, 과학자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과학자들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맨 앞에 제시문을 딱 드러내줘야 돼. 근데 말하는 주제문이 없어. 그럼 그게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괜찮아요. 논제와 맞아. 그럼 자기 말의 전반부 1번하고 2번하고 관련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어. 이게 관련이 없어. 이거 동떨어진 이야기야. 자, 그다음 김세훈이 말하는 거 봐요. 김세훈이가 말하는 거 한번 살펴봐. 크게 몇 덩어리 말했다? 두 덩어리죠? 첫 번째의 소제목이 뭐였죠? 이거 자, 여기에도 주제문이 없어 지금. 김세영이 첫 번째 발언인데 주제문이 없어. 주제문을 내서야 돼. 첫 번째 발언 내용은 지금 3차 발언에서 할 내용이 아니야. 승소하여. 세연이 말고. 아니 세연이 말고 네가 자기 말이 나왔고 누구야? 주영이 말고. 2차 발언에서 4대강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점이 이미 나왔는데 거기 나왔어야 돼. 오케이. 이건 1차 발언이야. 1차 발언 내용이야. 이런 이야기는 무수히 나왔어 앞에.
지금 김세현이가 전범부에서 뭐 말했냐? 홍수 예방, 녹조, 생태계 파괴, 수질 다 1차 발언에 무수히 나왔고 했는데 3차 발언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이거. 자, 두 번째 내용 봐봐. 강민석이 한번 읽어봐. 김세윤이 두 번째 발언. 김세윤이 두 번째, 김세윤이 3차 발언의 후반부 읽어보라고. 속기를 잘하고 속기 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기도적으로 하면 아무 말 못 알아듣는다니까. 세훈이 말이야. 아니 세훈이 말고 저기 승수 말이야. 4대강 사업은 그게 저 어머니들 아버지들 듣게 해야지. 4대강 사업은 과학자 윤리에 어긋난다. 계속 끝까지 읽어. 크게. 이거와 첫 번째 생각 처음에 얘기했고 4대강 사업은 100% 확신 여부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찬성한 상황이다. 맞지. 자, 내가 읽어볼게. 과학자 윤리에 어긋납니다. 100% 확실한 근거 없습니다. 자, 이 말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죠. 눈속임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근거도 불확실합니다. 양심을 파는 겁니다. 과학윤리에 어긋납니다. 완전 추상적이야 이거. 이런 말은 별로 조사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자,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정확히 해야지. 이거 안구건조증이에요 딱 해야지. 아, 그 눈에 이상이 있네요. 자, 다시 세윤이 두 번째 발언. 내용적으로는 맞다 이 말이야. 구체적이죠. 그 다음 백주영. 전부 몇 가지 이야기했는가?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모르겠네. 모르겠고, 자, 첫 번째 거 한번 대답. 뭐 말이야? 자, 첫 번째 내용, 비용이 31조고, 뭐가 1조고, 편익대, 비용 대 편익의 대수가 1점 무엇을 넘었고, 자, 이거 지금 할 발언이야? 1차 발언 때 했어야 할 발언이야? 이거 이미 버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COD, BOD, 이거 다 마찬가지야. 백주영의 후반부 내가 적어볼게.
문제 근접하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주적이지 않다. 또 크게 말해 저지까지 마음. 강민 잘했어. 맞았어. 강민이야 잘. 문제가 뭐예요? 과학자야. 과학. 자, 4대강이 잘못됐는데 누구 때문에 잘못했을까요? 과학자만 때문일까요? 아니겠지. 또 누구야 잘못? 정부 또 환경부 또 언론도 있겠죠. 국민은 책임 없을까? 국민. 자, 이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 4대강이 잘못됐다면 어느 한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무수히 거의 모든 사회각계가 다 잘못했어. 근데 그 모든 각계각층의 잘못을 다 따지자? 그러자? 그래 봅시다? 아니죠. 여기서는 뭐를 따져보자? 과학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과학자. 그럼 과학자를 따져야지. 자, 여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과학자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과학자 관점이 아니야. 요것도 아니죠. 일반 국민 관점이죠. 용기가 아쉽다는 것은 과학자에 대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아쉬워? 지금 이 페이지 255 과학자 윤리를 읽어보면은 과학자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해서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응? 왜 과학자들이 양심을 속이고 이 연구비를 받고 무슨 청장이나 지위에 탐하고 그래? 탐욕 때문이야, 탐욕. 탐욕이라고 여기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탐욕. 탐욕을 버리자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의 근원이 탐욕이에요, 탐욕. 지원비 받으려고 상급을 올라가려고. 용기도 나와요, 거기에. 과학자 윤리에 용기도 나와. 근데 용기하고 탐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사대강에 관련해서 탐욕이 더 근본적인 거죠. 탐욕이 더 근본적인 거죠. 여기서는 용기죠. 왕피가 블랙리스트에 관계된 것은 용기인데
이제 지원비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왔는데 지원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용기가 아니고 탐욕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이 논제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그러나 핵심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읽지를 않은 거야.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탐욕이야. 그래서 첫 페이지에 딱 나오는 거야. 과학자는 탐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주제문으로 내놓고 10페이지 쓴 거야. 자, 여기서 이 전체에서 주제문은 어느 거예요? 주제어가 하는 거야, 한 단어. 세훈이. 내가 왜 주영이를 보고 세훈이가. 세훈이가 아니고 주영이. 네. 응? 주영이. 양심을 지키지 않은 과학자. 마지막에 여기는 지금 몇 차 발언이야? 3차 발언이죠. 3차 발언이라는 걸 감안해서 볼 때 여기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냐? 양심을 지키지 않은 과학자는 1차 발언의 주제죠. 여기서는 이미 양심을 지키지 않는 과학자는 이미 1차 발언 때 판정이 났죠.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 들려왔고 이거야, 종기. 과학자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3차 발언이잖아. 이런 걸 말해야 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 맨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학자들이 윤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또 돈을 위해서, 즉 탐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탐욕을 원래 말해야 좋은데, 과학자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승수가 말한 거. 자, 읽어봐요. 각자 읽어보면서 김승수의 발언은 누구에 대한 발언인가 찾아봐. 이명박에 대한 이야기죠. 논제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과학자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던 거야. 김승수가 말한 내용 자체는 맞아. 맞는데 논제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명박에 대해서. 자, 강민석 발언 한번 봐. 전반부에서 말하는 게 이거야.
실패는 당연해요. 공금이 어쩌고 엉뚱한 공사장소, 예산이 너무 적고 등등. 관련 있어 없어요? 관련 없어요. 지금 승수가 민서이가 말한 내용은 사실인데 다 맞는 말인데 논제와 관련이 없어요. 이것도 물론 논제와 관련시킬 수 있죠. 공금을 횡령했는데 무슨 과학자들이 묵인해가지고 건축가들과 결탁한 것입니다. 어쩌고 보면 관련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사장소도 과학자들이 생태계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공사장소를 정확히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냥 자기의 지위와 연구비 타는데 급급해서 정확한 장소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이 되는데 적어도 민서이가 말한 것만 보면 관련이 없어요. 자, 후반부 봐봐. 후반부에서 강민서가 새롭게 말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 말 찾아봐. 그렇죠. 알았어요. 전문생이 잘 들었어요. 잘 들어야 돼. 또 기록을 잘 해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강의하기도 쉽고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다고. 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뭐를 지켰다고? 중립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립이라는 것은 뭐야? 4대강에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따라가지고 어떤 측에 따라가? 우세한 쪽에. 우세한 쪽에 연구비가 들어져. 그럼 연구비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과학 위클리 나와. 담배가 암 발생을 한다에 대해서 암 발생한다는 학자 있고 안 한다는 학자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왜? 민서이가 말해요. 왕따가 돼요. 왕따 되면 이제 안 시켜져 버려요. 연구할 때. 연구할 때 이름 하나 올리면 자기 실적도 들어오니까 안 올려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새 이 책에 나와요. 요새 과학은 혼자 도저히 과학적 성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협업을 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빼버리고 넣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원로 교수죠. 이학력이 막강한 교수죠. 되게 그렇다. 근데 정부에서 과학자들을 재편으로 만들 때 어떤 사람을 포섭할까? 바로 그런 사람. 아주 큰 권력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연구비를 막 수십억 원 줘. 그러면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수를 포섭해오면 이학년 밑에 있는 젊은 학자들 전부 끌려가 버린다. 젊은 학자들은 많이 속으로 저건 아닌데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세계가 과학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양심의 윤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과학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윤리를 저버리는 양심을 지키지 않는 과학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나중에 국가도 이 피해가 하고 여러 사람 사회에 악도 되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패망하는 거예요. 황우석 대표적인 거예요.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중립이란 말 나왔어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대부분 중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이란 말 자체로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런 거 없죠. 중립 괜찮은 말이죠. 중립을 지킨다. 스위스는 중립국가 좋죠. 근데 여기서 중립은 어떤 의미예요?
아주 나쁜 의미죠. 왜 중립을 지키냐? 편리를 도모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돈도 막 갖다 줘. 영국에도 끼워주고 이름 속자 넣어주고. 중립이라도 지켜야지 제 목소리를 내면 왕따를 당해버린다. 자, 요것을 이건 아주 좋은 대목인데 이것을 이제 더 심화 확대를 해야 돼. 이것은 지금 발언 시간이 한 30초쯤 됐어요. 이 왕따에 대해서, 중립에 대해서 사례도 들고 그러면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역사에 기록하자.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자들, 양심을 저버린 학자들은 역사에 기록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자, 우리가 2시 반에 시작했죠. 3시 20분까지 했으니까 내가 30분 동안 말은 조금만 더 그런 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거? 윤리죠? 윤리. 강민. 이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발음하는 사람도. 인류 그래요. 처음부터 간단히 짚어보고 중요한 건 말할게요. 그 다음에 1차 발언 정문회의가 먼저 했죠. 전반부 후반부 나와서 말인데 전반부 발언 내용과 방법 좋아요. 우리나라는 수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문화를. 그래 나중에 4대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공약할 때까지만 해도 하여튼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상수의 확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그 수자원 사업이 필요하긴 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아주 잘했어요. 모든 사업이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은 없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도 잘 됐다라면 필요성도 있고 좋은 일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잘못됐다. 크게 봤죠. 그다음 후반부 괜찮아요. 이명박 단지 4대강만 한 게 문제다. 그리고 동료 과학자 언급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논제에도 관련되고 그렇죠. 그런 백주영의 발언 내용은 사실만 있어요. 사실 100%야. 서울대 이중우 교수하고 박석준 교수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그들에 대한 신문 기사에 나온 그 내용이야. 그에 대해서 자기의 그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 1차 발언이니까 많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해석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자기의 목소리가 있어야 돼. 김승수 찾아봤어요.
자, 김승수의 주장이 뭔가? 김승수 1차 발언 때의 주장이 뭔가 찾아봐. 왜? 세연이 말이야. 문성이. 핵심이 뭐야? 반대하는 교수가 민석이. 저 뒤에 들리세요? 과학자들의 변화 제자예요. 제자예요. 강민석이가 말하는 것 중에 핵심. 세 명의 교수를 언급했는데 1, 2, 3 했는데 두 번째 교수가 한 교수인데 이 사람도 제자에 나왔고 세 번째 교수가 누구냐 김성욱 교수인데 이 사람도 제자에 나왔으니까 제자에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성욱 교수. 자 그런데 제자에나하고 논자 관련이 있어요? 관련은 없습니다. 좋은 말인데 내용적으로는 관련은 없는 말. 다 필요 없는 말.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자, 강민석이의 말 한번 찾아봐요. 강민석이는 나중 부분에 뭐 말했어요? 다 같이 말해봐. 그렇죠. 지원이 얼른 말해야 돼. 자, 해결 방안 지금 나올 때야 아니야? 아니야. 그 해결 방안 앞부분만 찾아봐.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말해볼게. 사회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도 안 했어요. 모의 실험했는데 60분의 1 기준도 안 맞췄어요. 결과를 조작했어요. 영국이 차이로 10배예요. 이중구 교수가 이와 같이 비판했어요. 논제하고 어때? 논제와 관련이 없는 거야. 관련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응? 다시 말할게. 강민석이가 말했어요. 여론조사도 안 했어요. 모의 실험도 엉터리예요. 영국이 차이 10배나 나요. 자, 이거 논제와 관련돼야 안 돼요. 물론 논제와 관련시킬 수 있죠. 이게 과학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면서 근거되면 관련되죠. 그죠? 관련을 시켜야 돼. 이것만 말하면 사실뿐이야, 사실. 사실 제시는 저 득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문성이도 사실만 있어요. 전부 사실만. 그 다음 김세윤. 뭐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내가 메모를 안 해놨네. 지금 판단하는 시간 몇 개 넘어가. 백주영이. 백주영이가 말했어. KBS 조사에 의하면 찬성은 수입, 반대는 뭐라고 했는데 이거 앞부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부분에 다른 토론자가 이미 말했죠. 잘 들어야 돼. 다른 토론자의 말을 듣고 다른 토론자의 말한 내용을 또 말하면 이 사람은 다른 토론자의 말을 저거 헛들은 거야. 다른 토론자의 말을 잘 듣고 동조할 건 동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분류해가면서 관련을 맺어나가요.
자, 김승수. 자, 1번 양심을 지킨 사람, 과학자들을 말했고, 2. 권력을 파는 과학자들 말했고, 3. 권력을 판 게 아닌가? 뭐 그러지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패. 네, 과학자들의 부패 이야기. 김승수 이야기. 김승수. 여기에 김승수의 의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 잘 봤어. 자기 의견이 없어.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된다니까. 항상. 자기 분석이 있고. 맨 마지막에, 김승수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싶다. 또. 맨 마지막에. 선생님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알았죠. 네. 누가? 그렇지. 네. 저렇게 딱 말해야 돼. 뭐 말했냐 그러면. 이렇게 부지런히 속지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돼. 다른 사람 말을. 판단하고 내 말과 관련을 지켜가지고 상호관계를 해나가야 돼. 자, 여기서 문제점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김승수의 맨 마지막 발언이야. 문제와 관련이 없다. 과학자 윤리가 아니고 뭐야? 그렇지. 요건 과학자의 윤리가 아니라 정부의 권력자들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제에 관련이 있긴 있죠. 근데 핵심으로 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랄까요? 애를 받아 더 못해요. 자, 근데 내가 설명한 대로 한다는 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안 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뭐를 많이 해야 돼. 뭐를. 연구도 인터넷에서 연구도 자료도 조사를 많이 해야 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이 그냥 말하기 연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연습이라고 생각하기. 그래서 토론 영어 강의 제목은 뭐냐면 그냥 디베이트라고도 하지만 이렇게도 많이. 비판적 사고와 토론.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디베이트를 하려면 그 전에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되지. 생각하기 문제라. 우리가 앞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고력이,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와, 핸드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옛날에는 핸드폰을 모니터하고 자판하고 따로
근육을 합쳐버렸잖아요. 화면이 자판이 돼버리잖아요. 와,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 이전에 뭐예요? 생각이죠. 야, 이거 화면하고 이 화면 자체에다 그냥 자판을 띄워가지고 자판을 사용할 수 있다. 완전히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못하는 거지.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 한 명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고래.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